안녕하십니까. 해적선팀의 사회를 맡은 장시연입니다. 저희 해적선팀의 경연 내용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인도로부터 수입해온 PET 필름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로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 분석 및 종합하여 연극으로 꾸민 내용입니다. 저희는 스터디를 통해 이번 사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각국 이해 관계자들은 국제법 성격을 지닌 WTO 반덤핑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가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 및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9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장의 고공행진에 달리던 국내 PET 필름 산업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PET 필름 산업의 히든 챔피언인 국내 코오공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고, 반면 인도 최대 PET 필름 회사인 아웨어는 지속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PET 필름 산업은 과거 포장 분야만 쓰였는데 최근에는 광학용 필름, 이용용 필름 등 IT 용도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내 업계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부장, 어제 9시 뉴스 봤어? 이제 언론들까지 우리 회사를 걱정하는데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야?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라 벌써 손발이 맞추지 10년 됐는데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미 인도 아이오 상품과의 특징, 가격 비교 조사를 비롯하여 사장님께서 보셔야 할 항목으로다가 뜨끈한 제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워라. 역시 우리 남부장 최고라니까.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잠깐만 남부장, 이거 작년부터 우리랑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킨 거 아니야? 침착하세요, 침착. 이런 걸 바로 덤핑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랑 저번에 중소기업 중앙회 세미나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참석한 세미나가 어디 한두 군데야 말이지. 그때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들이랑 수다 떠신다고 못 들으셨겠지만 그때 내용 중 하나가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박사 메모 이런 거 있지? 네, 부장님. 한번 읽어볼래 이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첫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은 덤핑 수입 및 산업 피해에 실질적 피해가 있고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조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조사 신청서와 덤핑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증빙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 둘째, 자료 제출 후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 판정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무역피해 구제지원 신청을 하면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나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머, 우리 박사원 연봉 좀 올려줘야겠는걸? 그럼 나는 무역위원회랑 중소기업 중앙회 자세한 제소 신청 절차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건 제가 중소기업 지원에 협조 다 해놓고 우리 박사원이랑 같이 그 무역위원회 제소 준비를 싹 다 해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그래, 나는 우리 자기들만 믿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 측 반덤핑 제소 관련하여 한국무역위원회 중앙회 공청회 참석권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아웨어 사장입니다. 네,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보고서 좀. 네, 우리 인도 상무부 반덤핑실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바로는 이번 건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쪽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덤핑률 산정 방식에 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 물량으로 가중 평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인도 상무부나 EU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수출 금액으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유리해지는 게 맞겠군요. 물론이죠.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계속 그렇게 할까요?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 우리 수출 물품의 원화 재판매 가격은 한국 측의 조사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하여 가격이 다운된 점, 바로 그 점을 강조하세요. 환율은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5항의 취지나 우리 인도 관세법 섹션 9A조 C항에 근거하여 수출국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덤핑 행위로 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탓이 아니라고만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겠군요. 역시 인도 최고 브레인 납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어떻게 보고서는 메일로 아니 보내드릴까? 내일까지 갈 필요 없고 저 앞에 인도 최고의 상봉카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밥이 나오는데. 무역위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 단계부터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예비조사 기간을 거친 후 예비 판정을 하여 향후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조사에서도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외 현지 실질 조사를 실시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각자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후 1개월 안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내용인 최종 판정에 이르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나 연극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부분을 생략하고 공청회와 최종 판정을 위한 무역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착석하여 주십시오. 모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7차 무역위원회 공청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사전에 배포해드렸으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주식회사 코오봉이 제기한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입니다. 신청인 측 코오봉 사장 황당희 씨, 비신청인 측 아위사 사장 압사비 씨, 그리고 양측 대리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사실에서 안건의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TO 반덤핑 협정 제4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돈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국내 산업 범위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제요청 쟁점. 둘째,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제3항의 덤핑 산정 방식 해석 차이에 관한 쟁점. 셋째,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돈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항과 관련된 미소 수입 물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 넷째,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제5항의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해석 차이에 관한 쟁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인과 비신청인 측은 각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인 발언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오봉을 포함한 국내 PET 필름 업체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측에서 WTO 반덤핑 협정의 해석 차이를 빌미로 덤핑 산정 방식,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환율 변동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근거로 우리 국내 시장을 잠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공명정대한 잣대로 판정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비신청인 발언하세요. 예, 위원장. 먼저 우리 아웨어는 PET 필름 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인 측은 저희 측 주장이 해석 차이와 불분명한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적 근거로 하여 이번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은 국내 산업 범위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요청권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도 충분하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야말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청인, 비신청인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쟁점 사항 검토에 앞서 비신청인 측의 최초 발언 내용과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동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내 산업 범위와 반덤핑 관세부가 대상 제휴요청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실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무역조사실에서는 WTO 반덤핑 협정 제4조 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과 우리나라 관세법 제23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신청인 측인 코오봉에서 국내 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식회사 SKC는 덤핑 수입량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역위원회에 조사 답변을 하지 않아 조사 개시 단계의 결정대로 국내 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SKC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일반 모터용 절연 필름과 냉매 모터용 절연 필름은 국내 산업에서 대체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PET 필름에 관해서는 신청인 측인 코오봉에서 생산 판매함으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회의에서는 첫 번째 쟁점 사항이었던 주식회사 SKC의 국내 산업 범위 포함권과 일반 모터용 절연 필름, 냉매 모터용 절연 필름 이 두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제휴요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신청인 측과 비신청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먼저 피신청인 측 대리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두 번째 쟁점 사항이었던 덤핑률 산정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 피신청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위원회는 저희 피신청인 제품을 여러 모델로 구분한 다음 모델법 덤핑률을 산정하고 이를 대한국 수출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WTO 반덤핑 협정, 관세법, 외국 사례 및 무역위원회의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할 때 덤핑 마진 상정 시 총 덤핑 마진을 총 CIF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이 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방법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 이 표를 참조해 보시면 무역위원회의 산정 방법에 따라 덤핑률을 산정하게 되면 덤핑 관세가 덤핑 마진보다 더 많게 나오게 됩니다. 즉 101,559원으로서 실제 덤핑 마진인 46,500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저희 피신청인 측의 요청 방법에 의한 경우 46,500원으로 덤핑 마진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통하여 덤핑 마진만큼 회수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정상 가격 수준으로 오르게 되고 결국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이 같은 공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관세 금액은 사례서처럼 46,500이나 무역위원회의 계산 방법에 의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인 101,559로서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덤핑 관세가 덤핑 마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사항에 대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수출 물량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이 작으나 많은 물량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 덤핑 마진이 높은 경우에 수출 물량으로 가중평균한다면 덤핑률은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 국내 시장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얄팍한 꼼수만을 찾아다니는 인도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표범이고 싶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광활한 세계시장에 그 표범이고 싶다. 덮인 것에 산정을 CIF로만 할 순 없잖아. 무역이 어느 정한 대로 해야지. CIF 가격보다 수출 물량 가중 방식 실무에 더 많이 사용됐잖아.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선정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묻지를 마라. 고독한 고봉 억울한 심정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네, 이어서 반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신청이 측이 언급하고 있는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덤핑 마진은 퍼센트로서 표시된 최종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 당국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최종 덤핑 관세율보다 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덤핑률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물품 범위 내에 모델별 덤핑 차액을 수출 물량으로 가중해야 하는지 CIF 금액으로 가중해야 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피신청인 측이 제시한 브로길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덤핑률의 왜곡 여부 및 해당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피신청인 측은 자신의 주장에서 수출자의 CIF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IF 금액은 그렇다? 제품의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외에 해당 제품의 덤핑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무역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즉 CIF 가격의 높고 낮음은 제품의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외에 해당 제품의 덤핑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피신청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CIF 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CIF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 가중평균 덤핑률 계산 시 반영되는 비율이 줄어드는 모순이 나타납니다. 아니 신청인 측 방금 모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 무역위원회의 일본 및 미국산 리튬 1차 전지 사례에서도 총 가세 가액으로 덤핑률을 산정한 경우가 있고 EU와 인도 상무부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 모든 사례들이 모순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싫습니다. 저 말로 진짜 싫습니다. 본 대리인은 서번트 증후군, 이 자폐라 알려진 질병을 앓고 있지만 신청인 측 대리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방금 피신청인 측이 제시한 수출 금액으로 가중하여 덤핑률을 계산하던 일본 및 미국산 리튬 1차 전지 사례는 무역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즉, 위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반덤핑 조사 사례에서는 수출 물량으로 가중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 조사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는 지금까지 실무상 거의 모든 사례에 적용해왔던 수출 물량 가중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었던 덤핑률 산정에 대한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양측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쟁점 사항이었던 미소수입 물량과 누적적 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변론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피신청인 측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비 판정 시에 미소 물량 판단 기준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도산 수입 물품의 수입 점유율이 총 수입량의 7.3%이므로 미소 물량 판단 기준인 3%를 초과하지만 이후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시점에 추가로 파악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피신청인 측의 수입 점유율이 총 수입량의 1.5%에 불과하므로 미소 수량에 해당되어 저희 피신청인 측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무역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서는 국내 산업피해 지표들이 2012년까지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8항에서는 조사 신청의 기각과 조사 개시 이후의 종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 물량은 조사의 종결과 관련된 것이지 조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신청 시에는 미소 물량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개시 이후에 미소 물량에 해당한다면 조사가 종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청인 측 반론하세요. 우선 미소 물량 판단 기간이 판정 시점마다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및 WTO 공관에도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신청일 직전 자료 수집이 가능한 1년을 기준으로 미소 물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가를 조사 신청 국가로 선정했는데 예비 판정, 최종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신청인의 신청 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제소로 인하여 조사 신청 국가들의 수입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는 바 일시적으로 감소한 수입 물량으로 인해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지금 피신청인 측의 요청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쟁점 사항이었던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관련 사항입니다. 피신청인 측 먼저 변론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변론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피신청인 측 수입품의 원화 재판매 가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품의 원화 재판매 가격 또한 하락하였습니다. 즉, 조사 대상 물품은 국산품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5항에서 덤핑 수입 이외의 기타 요인에는 환율의 변동을 포함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신청인 측. 언급이 뭐죠? 언급,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영어로 리퍼런스. 모르세요? 언급이 아니고 언급이겠죠. 그리고 리퍼런스가 아니고 레퍼런스. 아시겠어요? 방금 신청인 측에서 언급하신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5항의 예시 규정은 제한적 예시가 아니므로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타 요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트 제6조 1항에서는 제약국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아니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네,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수출국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사장님, 이거 비난받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WTO 규정과 우리 인도 관세법 섹션 9A조 C항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한국 내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 덤핑 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를 덤핑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인, 비신청인 측 의견에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은 덤핑 수입품이 실제로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가격을 산정하여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과의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은
본질상 CIF 금액 이외에도 수입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관제 비용, 중간 유통 마진, 환율 이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매 가격의 개념적 특성을 도외시한 채 여기서 환율의 영향을 제외해야 한다면 중간 유통 마진, 통관제 비용 역시 모두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결국 CIF 금액만이 남게 됩니다. 이 CIF 금액만으로는 국산품의 실제 판매 가격과 비교하기에 공정성이 떨어지며 또한 덤핑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에서 환율의 하락폭을 감안해달라고 하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재판매 가격의 개념적 특성 및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하세요. 억지 주장이 어딨어? 퇴장시키세요. 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어르신들 한번 말씀 한번 하세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양측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추가하실 부분 있으시면 9월 7일까지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11월 17일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이번 안건은 제7차 회의에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건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한 심리 및 결정을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보고서를 포함한 사건 개요는 모두 보고서로 사전에 배포해드렸으니 조사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덤핑 산정 관련 쟁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총 덤핑 마진 금액을 총 CIF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역위원회는 이때까지 먼저 세부 품목별 덤핑률을 산정한 다음에 한국 수출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방식도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협정 및 관세법에는 모델별 덤핑률의 가중평균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WTO 반덤핑 협정 제9조 3항 법문상에 규정되어 있는 덤핑 마진의 의미를 모델별로 선정한 덤핑 차익의 총액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정의 취지에서 보았을 때 이 덤핑 마진의 의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종 덤핑 관세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덤핑 관세 부과율이 덤핑률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며 덤핑률 미만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률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4항 2도 마찬가지로 덤핑 마진의 가중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중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각 조사 당국의 재량 사항인 거죠. 그러므로 모델별 수출 물량으로 가중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당해 물품에 최종적으로 산정된 덤핑률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합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전제로 하고 논의하도록 하시죠. 그럼 다음 미소수입 물량에 대해 각자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자, 모두 이 표를 주목해 주세요. 자, 이 표에서 보시듯이 피신청인 측과 신청인 측 주장에 따라 본 무역위원회는 예비 판정시 기준이 2011년도 물품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먼저 조사 신청일이 2012년 9월 5일입니다. 이 이후에 물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면 조사에 따른 덤핑 수출자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인도 공급자에 대한 현지 실사의 관세청 통관자료의 수입량과 피신청인에 대한 해외 실사 답변서의 수출량이 불일치하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 수입량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측 업체들에 대한 해외 실사 답변서의 물품을 포함한 2012년 인도산 수입 비중은 5.6%이므로 미소 물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럼 미소 물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보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일단 미소 물량 기준은 이쯤 하고 마지막 쟁점인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 쟁점은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비 판정 때도 고려했듯이 이번에도 우선은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단계,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피해입니다. 2단계, 덤핑 수입품 이외의 기타 요인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 두 번째 단계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조 5항 후문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덤핑 수입 이외의 기타 요인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 주장에 따라 동규정의 예시는 제한적인 열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규정에서 예외된다 하더라도 환율 변동이 덤핑 수입 이외의 요소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덤핑 수입품 자체가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덤핑 수입품 이외의 기타 요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율은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덤핑 수입품과 환율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환율은 그 변동폭만큼 직접적으로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덤핑 수입품의 기타 요인으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산업 피해 분석 시에 평가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지요. 네, 바로 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WTO 반덤핑 협정 제3조 5항에서 예시한 덤핑 수입 이외의 기타 요인을 살펴보면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수요 감소 혹은 소비 형태의 변화, 또 국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 간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그리고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생산성 검토 등은 앞서 말한 환율 변동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타 요소들은 덤핑 수입품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것으로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시들은 덤핑 수입품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요소가 아니라 덤핑 수입품 모두 덤핑 수입품 외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환율의 변동은 덤핑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 및 물량 고려 시에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논의를 접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역위원회는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고하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심의를 거쳐 줌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회는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덤핑 수입 사실 및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9항의 규정에 따라 15.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못해 그 얼마나 괴로운 나 덤핑 마진 산정 방법 기존 방식 문제없네 미소 수입 물량 기준 다시 봐도 좁아했네 불공정한 무역행위 국내 산업 피해줬네